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민낯이 전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. 마치 공관병은 감이나 따야 되는 존재고 자기 아들을 공간에서 파티하는 것이 과연 뭐가 문제이냐 이런 그 상황 인식에 대해서 예. 한 몇십 년 전에 군대의 경험을 다시 한번 소환했고요. 예. 또 결정적으로는 황교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상황 인식. 황교안 대표가 이전에 보여준 영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배제시키는 거냐 그랬더니 예. 헛웃음을 치면서 배제라니 아주 귀한 분입니다. 라고 했던 프로 황교안 대표가 이 귀한 분을 어떻게 대접할지 잘 모르게 됐는데 예. 오늘 어제 그 삼천교육대 한마디로 갑자기 영입을 철회하겠다 또는 뭐 2차, 3차에는 없다 이런 걸 보면 결국 박찬주 씨는 낙동강 오리알 신사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좀 전에 나왔던 저 임태훈 소장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예. 저하고 같이 예전에 그 윤일병 사건을 같이 했었습니다. 그쪽에서 폭로를 하시고 예. 제가 1심에서 거기서 피해자 측 대리인을 해서 잘 아는 분인데 예. 군대를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이런 걸로 좀 판별할 그럴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. 특히 군대를 안 갔다 왔다면 우리 황교안 대표가 예. 해명해야 될 게 좀 많은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당내에 큰 세력이 없습니다. 즉 박근혜 정부 말기에 네.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했다는 명망과 형으로 이렇게 영입이 되어 와서 정치력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부재하다.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거든요. 이번에 그 박찬주 대장 영입을 보면서 이분의 정체성이 과거 획기적인 50 시대에 있다는 것도 한번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. 국면 전환용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. 또 다시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서 270석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생산적인 논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계라든지 시민사회 요구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실망스럽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. 이태원 의원의 어제 기자회견은 이태원 의원이 뭘로 활동했더냐면은 이른바 친박 간별사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. 그렇죠. 예. 일종의 좀 친박에 미리 공격을 기선을 잡아놔야 예. 나중에 이제 자기들한테 들어올 칼날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일종의 좀 알박기 뭐 이런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네.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은 당내에서도 이분의 활동이 홍준표 대표의 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성과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려고 예. 좀 노력했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지금 신선하다는 평가를 지금 당에서 아우르고 있지 않나 예.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. 한해 반해서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또 한 번의 또 민낯을 좀 드러냈다는 생각이 들고 예. 특히 예를 들어서 저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예. 뭐 농지 투기 문제 이런 걸로 굉장히 비판이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. 근데 그런 분들까지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아직 자유한국당이 좀 정신 차리려면 좀 멀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.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국정농단과 박근혜 정부의 탄핵이라고 하는 이 헌정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큰 역사의식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유승민 의원은 그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것이고 네. 그렇지 이쪽에 대부분의 의원들은 못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? 네. 결국은 저는 불협화음이 나고 일부분은 우리 공화당이나 이쪽으로 좀 이탈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보수 세력은 예전에 민주당이 했던 것 같이 여러 가지 좀 창의적인 그런 통합의 과정을 거쳐본 역사가 없습니다. 예. 항상 좀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뭉쳤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좀 창의적인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한 그런 통합은 좀 가능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네.